초심 판례 마지막 7번, 8번 두 개 있는데 7번이 A급이고 8번은 B급이에요. 7번 판례 문제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87페이지의 문제 보시고 쟁점을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네 번째 줄에 갑이 이 시행규칙이 법규명령 형식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덤핑 방지 관세 부가 요건이니까 법규사항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 법규명령, 실질 법규명령. 그래서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법규명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게 쟁점이죠. 대상이 되면 소송은 촉법, 대상이 안 되면 부적법. 요거예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법규명령은 대상이 된 사람이 요건 이러이러한 대상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이면 일반적이죠. 일반적.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건이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니까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 다음에 반덤핑 방지 관세를 1,000만 원, 1억 이렇게 부과한다라는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국민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특성은 원칙 일주간. 이 사안의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행정에 개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이에요. 결론, 취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되려면 대상이 된 사람이 특정 범위 개별적이어야 되고, 요 부가 처분처럼 대상이 된 사건이 구체적 사건이어야 되고, 부가 처분의 경우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기가 직접적이죠. 직접적. 개구직이어야 되는데 얘는 일주간 원칙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적법하다. 2번 판례 법규명령의 취소송 대상 여부. 처분, 대상이 된 처분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 설정,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으로, 특정 사항이란 말이 특정 인에 대해서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라는 것이니까 얘는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의 권리,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고,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반덤핑 방지 관세 부과죠. 부과. 다른 집행위가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행정행위에 매개 없이 즉 행정행위 없이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면 처분적 법규명령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추간 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 자체는 간단한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쟁점은 일단 법규명령이나 사실행위가 대상이 됐을 때 처분 개념 논쟁을 로마자 2번에서 써주고, 로마자 3번에서는 또 처분 개념 논쟁에 대한 학설이 논고로 들어가서 실체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설의 논거, 쟁송법적 개념설에 의하면 긍정설 논거. 다만 통설 판례는 원칙 일주간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 등일분급 해지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목록표의 경우에는 개구직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이제 그 내용이 3번이죠. 3번. 그다음에 사안 해결. 3번 그 사안 해결 3설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이 시행 규칙은 부가 처분 등 별도의 집행위가 있어야라는 말은 간접적이라는 것이죠. 갑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에서 간접적이므로 처분적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적격 불충족 부적법하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행정행위, 즉 부가 처분 등 별도의 집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요 단어를 써주시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22-8번 문제 B급인데, 이제 사실관계 흐름은 교섭단위 B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호위 했는데 인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조는 이제 구제가 됐으니까 사용자가 중노위 A2에 갔는데 인용 결정 기각 체결이 나왔죠. 기각 체결이 나왔고 사용자가 구제가 안 됐으니까 사용자가 C 즉 소송 갔다. 사용자 갑이 취소송 간 사건이에요. 자, 문제를 보시고 문제는 엄청 긴데 쟁점은 간단한 거예요. 네, 보셨죠? 자, 항상 마지막 부분을 보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이 중노위원 갑이 이제 사용자고 중노위원장 A2를 상대로 예외적인 제기해주니까 재심 결정 기각 체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 결과 본안 심리에서 사용자 갑이 원고일 때 그럼 스몰 A2 중노위원장 P고, 본안 심리에서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양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 그래서 이 사실이 존재 여부가 불분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 쟁점이 입증 증명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입증 증명 책임. 통설 판례 원효 개편에서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 분류설 그 해당 법의 요건과 관련해서 유리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참조 조문을 보시면 참조 조문 이게 해당 법인데 이 노동법의 29조의 3 교섭 단위 결정 1항이 원칙이에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2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외 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요건. 이런 필요성,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유리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교섭 단위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하면 분리 결정해서 노조 측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진호위가 이제 분리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노조 측은 노동자 측은 이제 분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사실의 존재를 주장한 것이고 사용자 측은 그런 필요성이 없다. 부존재를 주장한 것인데 이게 진위불명이면 노조 측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 노조 측 사용자가 원고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필요성이 없다.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 중노위는 이제 노조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조 측은 이러한 존재를 주장한 것인데 이게 진위불명이니까 책임은 A2 즉 노조 측과 이의를 같이 하는 A2가 진다. A2가 진다는 말은 피고가 진다는 말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이런 사실이 부존재로 확정시킨다. 부존재로 확정시키면 따라서 갑의 청구가 이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용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지면 결론이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인데 증명 입증 책임의 경우에는 이 사실 존부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 중인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A가 어디까지인지, A2가 어디까지인지, C는 어디인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는 여기죠. 한 3분의 2 전까지. 그래서 핵심만 보면 노조가 B인데 이거는 광역시 갑이 사용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노조이고요. 그다음에 D는 전국 단위 노조예요. 그랬을 때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했어요. 교섭단이 분리 신청 어디 했냐면 B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남 진호위 A가 이런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노조 측은 만족을 하는 거죠. 분리 결정. 그럼 사용자가 열받아서 중노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갑이 중노위 A2에 재신 갔는데 A2가 또 역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A의 분리 결정이 타당하다 해서 재심을 기각 재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이제 구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갑이 원고로서 가가지고 사용자 갑은 본안에서 그런 분리 필요성이 없다 부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A2 노조 측이라고 볼 수 있는 중노위원장은 그런 분리 필요성이 있다 이게 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그럴 때 진위 불명이었을 때 A2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증명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 증명 책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 노조 측에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분리를 주장하는 즉 노조 측이 즉 A2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3번 사안 해결하면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이렇게 출발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필요성 불분명하다면 그런 예외적인 규정은 근로자 노조 측에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 단어가 들어가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와 같은 입장인 노조와 같은 입장인 P고 A2가 책임을 진다. A2가 책임을 지면 A2에게 불리하게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사실 확정을 써주는 게 포인트죠.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다음에 사실 확정. 그럼 재심 결정, 기각직을 한 재심 결정 처분은 위법하게 돼서 질문에 맞게 이제 인용 판결해야 된다. 피고가 지면 인용 판결, 원고가 지면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1, 22 최신 판례 다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잘 정리해서 문제가 나오면 정확히 고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23년 판례는 제가 수업 중에 최신 판례 정리해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은 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